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의 독서, 인문, 지문 해설을 맡은 세종고등학교 교사 유혜원입니다. 이번 수능 여러분들이 풀었을 때 난이도가 좀 상당히 높다고 느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과 지금 살펴보는 이 독서 영역뿐만이 아니라 문학도 선택 과목인 화법과 작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 어느 것을 골랐더라도 좀 어려운데 킬러 문항이 없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 수능과 비교해 보아서도 또 올해 보았던 모의평가들과 비교해서도 다소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틀린 문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2번부터 17번에 이어지는 이 인문 지문의 문제 중에 한 문제도 아마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문제 선생님과 함께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부터 17번 문제는 한비자 그리고 노자를 중심으로 해서 도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여러 철학자들의 그 입장을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동양 철학과 관련된 이 문제로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고 인물들이 주장하는 바를 꼼꼼하게 읽고 파악하는 문제가 15번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15번 문제가 아마 여러분들이 다소 난이도가 높다고 느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유형 자체는 여러분들에게 사실 낯선 부분은 아닙니다. 어떤 가와 나의 세트 지문이 나오고 두 개를 모두 읽어보고 개념을 이해한 뒤에 어떤 하나의 지문에 등장하는 한쪽 지문에 등장하는 두 인물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리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상황 속에서 과연 이 인물들은 이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하는 이런 유형은 여러분들이 사실 이미 올해 9월 모의평가의 문제에서 풀어봤습니다. 올해 9월 모의평가에서는 경국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유영원과 정약용의 입장을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그 문제 역시 두 입장을 글을 읽고 사실적 읽기와 추론적 읽기를 병행하면서 기역과 리을, 기역에서 리을까지의 입장에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를 모두 판단하면서 풀어야만 했던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시간에 있어서 많이 좀 소요가 되게 됩니다. 왜냐면 글에 나오는 개념 자체도 이해를 해야 되고 두 인물의 입장도 파악을 해야 되고 과연 이러한 상황들에 적용해서는 어떻게 생각할지를 본다면 글에 나온 내용들을 꼼꼼하게 분석해서 비교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아주 충분했다면 여러분들이 사실 그렇게 어렵다라고 느끼진 않았을 텐데 주로 이런 문제는 시간 싸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글을 읽으면서 최대한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정돈을 하면서 이게 누구의 입장에서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 충분히 추론할 수 있도록 추론적 읽기 능력을 좀 신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 15번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풀어보기 위해서 문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6문제 12번부터 17번의 문제가 지금 6문제가 나와 있는데 사실 12번 가와 나에 대해서 적절한 것 그래서 가와 나의 그 글의 전개 방식에 대해서 지금 주로 설명이 되고 있고 그리고 13번 같은 경우는 가에 제신된 즉 가만 읽고서 풀 수 있는 문제고요. 14번도 나를 읽고서 푸는 문제 15번도 나를 읽고서 푸는 문제 16번 가와 나의 사상가에 대한 이해 그리고 17번은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13번 같은 경우는 가 하나만 읽고서 여러분들이 아마 풀 수 있었을 테고 그리고 17번 역시 단어이기 때문에 이 A 지금 가에 있었죠? 가에 있는 이 부분만 읽고서 사실 풀 수 있는 문제라서 13번, 17번을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14번과 15번 같은 경우는 나만 읽고서 풀 수 있는 문제니까 13번과 17번을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14번과 15번 나를 읽고 해결하고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가와 나 모두를 읽고 해결하고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순서를 정해서 풀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아무래도 조금 여러분들이 두 글을 다 읽고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헷갈려하지 않고 이렇게 바로바로 풀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되는 15번 문제는 나만 읽고서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왕한석과
오징의 입장에서 이것을 판단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왕안석과 오징의 입장 어디에 나오는지 이 부분부터 우리는 확인을 좀 해봐야겠죠. 자, 위로 올라가면은 지금 처음 이 부분부터 해서 왕안석이 등장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왕안석은 과연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아야겠죠. 자, 유학자들은 도를 인간 삶의 올바른 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중국 송나라 이후 유학자들은 유학의 도를 기반으로 현상세계 너머의 근원으로서의 이런 도에 주목을 했대요. 어떤 근원적인 도에 주목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왕안석은 도를 만물의 물질적 근원인 기라고 파악했어요. 물질적 근원이래요. 그리고 현상세계에 앞서서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읽고서 한번 내려가 보세요. 자, 왕안석과 오징의 입장을 구분해야 되는데 도는 만물에 앞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어요. 방금 뭐라고 했죠? 만물에 앞서서 존재하는 것이 도이다 라고 했잖아요. 즉 왕안석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분해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기의 작용에 의해서 사물이 형성된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기가 시시각각 변화하듯이 현상세계도 변화한다. 기가 변화하듯이 현상세계도 변화한다. 기가 현실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네요. 그러면은 현상 너머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의 일과 유기적으로 관련되는 것이다. 맞는 말이겠죠. 아마 왕안석의 입장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인위적인 것을 제거해야만 도가 드러나고 사회가 안정된다는 노자를 비판했어요. 그래서 인간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제도와 규범의 제정과 같은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대요. 자, 인위적인 것을 제거해야만 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즉 이러한 규범의 제정을 통해서 사회가 안정되고 도가 드러난다는 거죠. 규범의 제정을 통해서 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규범은 도가 현실에 드러난 것이다. 얼핏 보면 되게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지금 선후관계가 앞뒤가 지금 안 맞죠. 지금 이 규범의 제정을 통해서 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도가 드러난 것이 규범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왕안석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봅시다.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고요. 제도와 규범도 현실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해야만 한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기가 시시각각 변화하듯이 현상세계도 변화하고요. 규범도 현실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하고요. 이게 변화하고 얘도 변화하고요. 둘이 같이 변화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도가 변화하듯이 현상세계도 변화하고 변화에 따라서 인간의 사회의 규범도 변화해야 된다. 자, 이렇기 때문에 아마 요렇게 왕안석은 얘기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보고 한번 맞춰봅시다. 기역에 동의하지 않고 니은에 동의하겠군. 니은에는 동의하지 않았죠. 자, 니은과 리을에 동의하겠군. 니은에는 동의하지 않았죠. 디귿에 동의하고 리을에는 동의를 했죠. 자, 그러면 왕안석의 얘기가 나오는 1, 2, 3번은 모두 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오징의 입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오징의 입장은 이쪽에 나와 있네요. 자, 오징의 입장 한번 봅시다. 오징에게는 이 도교는 주술적인 종교에 불과했고요. 이 잘못된 가르침을 펴는 도교에 사람들이 빠지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노자의 가르침이 학문과 공자의 것과 다르지 않음을 밝히고자 저술하면서 내용을 일부 바꾸고 체제를 재편했다고 합니다. 자, 노자의 도는 근원적인 불변하는 도로 보았대요. 불변하는 도? 그럼 도가 변화하듯이 여기부터 잘못됐죠. 오징은 아마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도가 현실화하여서 천지 만물이 생성된다. 그럼 도가 먼저 있어야지 천지 만물이 생성되는 거죠. 도는 만물에 앞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의여지가 도의 쇠퇴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는 노자와 달리 도가 현실화하여서 나타난 것이 인의예지다. 그래서 사회규범, 질서, 체계 이런 것도 도가 현실화한 것이다. 도가 현실화해서 규범이 나타났다. 규범은 현실에 드러난 것이다. 아마 동의하겠죠. 그러니까 도가 당연히 지금 현실의 사회 질서, 사회 규범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읽어도 이미 15번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기역과 리을에 동의하지 않겠군. 맞는 말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니은에 동의하고 디귿에는 동의했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기 위해서는 글을 읽으면서 왕한석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어떻게 생각했는지, 오징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따로따로 분석을 해놓은 다음에 이걸 써놓고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에 이 내용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건가? 이 내용이 이거인 건가? 직접적으로 하나하나 연결 지으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좀 높고 킬러 문항이 없는데도 이렇게 어려울 수 있나? 이렇게 헷갈릴 수 있나? 많은 좀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는 기초로 제일 돌아가서 기초부터 다지면서 내가 실제로 지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잘 구조화해서 두 사상가의 입장을 비교하고 대조하고 그리고 이 내용들을 지금 정확하게 내가 필요한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지, 어떤 순서로 문제를 풀어야지 내가 시간을 제일 절약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능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잘 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